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밤 10시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장중에는 조정을 좀 받는 듯 하다가 막판에 약부하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강부합으로 좀 올라왔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괜찮을 듯 하죠.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2175 정도, 2178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뭐 끌고 가 보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보조 지표로는 이제 가열권이긴 한데요. 보조 지표가 가열권이라고 해서 내일 당장 빠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지표는 일단 가열권이긴 해요. 일봉상이고요. 분봉상 120분봉을 봐도 지금 보조지표대 가열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인가요? 금요일부터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현금 보유를 항상 한 30%에서 최대한 50%는 좀 항상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런 보조지표가 일단 가열권 오면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뭐 오늘처럼 장중에 또 눌림목 받고 다시 또 끌어올리는 거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2175에서 2178포인트까지는 일단 한번 끌고 가 볼 생각이고요. 뭐 그 전에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우리가 잘라내면 되니까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2175에서 2178포인트까지 한번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160이니까 뭐 한 18포인트 최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정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요. 왜냐면 눌러질 때 눌러지고 나서 또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좀 얕게 받을지 깊게 받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또 현금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봐야죠. 지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종목 장세고요. 지수는 뭐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제가 종목 장세니까 종목을 잘 고르셔서 지금은 매매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종목을 공부를 하실 때는, 그날 상승한 종목들을 좀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계속, 상승한 종목, 최애고로 많이 상한가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목을 검색하시면서 차트를 좀 보십시오. 보시면, 마음에 드는 차트가 있는 종목들은 쭉 뽑아가지고, 관심 종목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또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수급,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는 종목을 또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면 자기들이 미는 종목만 계속 밀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종목 버려버리고 그 애들이 그쪽만 보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수급을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이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엉덩이가 좀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을 좋아하시겠지만 그런 종목이 물론 올라오긴 올라옵니다만 그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위에 이제 갑자기 저항선으로 다 바뀌게 되죠. 지지선들이. 근데 엉덩이가 좀 가벼운 애들, 오늘 IQ처럼 조정을 받아도 좀 엉덩이가 낮게 좀 덜 조정받은 그런 애들이 깊게 조정받지 않은 종목들이 급등이 돌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잘 체크하시고요. 순환매를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종목을 보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신규로 뭐 특별하게 소개시킬 만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뭐 자세히 보지도 못했지만 얼핏 아까 봤는데 그나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새로운 종목이라 그래봤자 보령제약 정도인데요. 자, 이 보령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자, 차트가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괜찮은 회사거든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회사고요. 이 종목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난 2018년도에는 250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200억이 나왔고요. 실적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분기를 한번 볼까요? 벌써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영업이익이 114억이고 순이익이 벌써 100억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뛰어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 회사는 실적이 괜찮은 회사입니다.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요. 펄 한번 볼까요? 시총이 6,895억이면은
246, 와, 6,815억이면, 예, 많이 받긴 하네요, 역시. 역시 제약바이오주는 퍼가 높긴 합니다. 아무리 보령제약이 그나마도 좀 실적이 괜찮은 회사라고 해도 퍼를 많이 받네요, 역시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관심을 왜 가지고 있지 않았냐면은 외국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요 최근 이틀 동안 기관들이 소액이지만 좀 소량이지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 모양일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 약간의 행보를 약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요. 대신 이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가격대가 오늘 저점이 15,300원인데 일단 제가 5일선이나 11선 정도 한 11선 정도 한 번 더 와주면 좀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나 15,100원 정도 내려오면 좀 사볼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포트에 좀 넣어보고 싶긴 한데요. 만약에 안 오고 가버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뭐 놔둬버리죠. 뭐. 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령제약 이런 종목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IQ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파 상승, 그 다음에 2파 조정, 3파, 양봉 두 개 조그만 거 보이시죠? 3파 상승, 4파 눌림을 강하게 받아버리고 나서 5파 강하게 뻗어버렸죠. 일단 파동상으로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5파가 완료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적당한 시점에서 갭을 좀 띄울 거 아니면 상한가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잘라 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아침 일찍 여러분께 이 IQ라는 종목을 1순위로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라는 종목하고 이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잠깐 언급을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두 종목을 댓글 남기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동안 급등 이후에 눌려지는 종목을 잘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제가 삭제를 했고요. 종목만 삭제를 하고 그다음 남은 뒷자리요. 제약바이오 중에 급등한 종목 중에 눌려진 종목을 매수하시라 말은 그대로 그대로 놔뒀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요. 근데 사실은 IQ가 저는 상한가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좀 이렇게 다지다가, 그 다음에 시세를 빵 주면서 오늘 자리, 지난번 3파 고점요. 이 자리를 벗길 거라고 봤는데 한 방에 벗겨버렸습니다. 참 주식은 참 예측 불허긴 하죠. 어쨌든 추세 자체는 이 종목은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요. 지난번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상한가 간 종목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요. 그런 다음에 눌려졌지만 엉덩이가 상한가의 중심축을 훼손도 안 했고요. 또 요 전체 시작점에서 요 3파 종가 고점까지 계산을 해도 절반을 훼손하지도 않았고요. 엉덩이가 많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르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 주말에 기본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바닥을 속속 다 찍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IQ를 제일 첫 번째 떠올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당분간 좀 신규 매수자는 당분간 관망하시죠. 이제는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IQ 말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 제일바이오였죠. 제일바이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일바이오는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종목이죠. 앞자리가 6자가 아니고 앞자리가 5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만약에 빠지게 되면 5,720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때, 누가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5,720원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5,720원을 훼손을 크게 안 했죠. 네, 5,690원까지 갔다 왔는데 장중에 최저점은요. 이 정도면 훼손된 거라 볼 수 없고요. 자, 이 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오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5파가 완료가 됐죠. 내려올 때도 하나, 둘, 셋, 5파가 완료가 됐고, 그죠. 하락도. 오늘이 1파 상승이지만 내일 한번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쌍바닥을 만들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내일은 만약에 눌려준다면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위에 20일, 5일선, 11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할 자리는 아니고요. 적어도 요 위에 11선 정도까지는 6,300원까지는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좀 쉬었다가 안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시세의 탄력이 조금 붙지 않을까. 하지만 이 종목은 저는 결론적으로 7,000원에서 7,200원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당장 급등할 자리는 아니니까 내일 눌림목 들어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저점 매수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에스모,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댓글에 에스모를 단타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단타 하셔서 수익 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2,000원 정도, 2,010원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그 시점에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고요. 물론 저는 그 전에 매수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217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종목을 댓글을 오늘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삭제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으로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처음으로 장대 양봉이 있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날 외국인이 샀으면 좋겠죠. 오늘 외국인이 당연히 팔았겠죠. 왜 외국인이 팔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오늘 외국인 한 60만 주 이상 파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덜 팔았네요. 그 전에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150만 주 가까이 매수한 게 있거든요. 그 매수한 것들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본인들은 위에서 이제 물량을 넘기겠죠. 아직은 본인들이 그 매수했던 그 수량을 아직 다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팔아도 손해는 아니죠. 네, 적어도 손해는 아니고 수익은 조금밖에 안 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물량을 좀 정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2170원이 고점이지만, 글쎄요, 요 자리가 지금 걸리는 자리긴 하거든요. 요 자리요. 2115원부터 2130, 요 자리부터 걸리는 자리인데, 오늘 거래가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요 자리가 걸리는 자리가 2100원부터 2110원부터 걸리는 자리라서, 만약에 2100원에서 잠시만요. 종가가 2,420원. 이걸 바로 다 넘기긴 힘들겠네요. 어쨌든 이 종목은요. 2,200원 정도는 한번 넘기지 않을까. 뭐 최대 한 2,200, 한 890원, 2,300원까지도 글쎄요. 내일도 이 종목은 장중에 눌러지면 좀 여러분께서 단타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단타는 오늘 고점을 좀 벗길 수도 있습니다. 2170원이 오늘 고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2200원을 또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기대는 가져보는데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위에 요 자리가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또 눌러주면요. 한 2020원이든 2010원이든 눌러주면 또 저점 매수 하셔도 되고요. 이 종목의 손절 가격은 원래 아까 제가 1950원을 깨면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1950원 깨면 손절입니다. 이 종목은요. 1950원을 깨면 손절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좀 눌러지면 매수했다가 또 고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단타를 치실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2200원도 한번 가지 않을까, 2200원을 좀 넘기지 않을까, 2300원 근처까지 가면 좋을 텐데, 그죠? 자, 계속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일제지 나왔네요. 자, 국일제지. 자, 오늘 아까 어떤 분이 국일제지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장중에, 장막판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대답을 못했냐면요. 일단은, 제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자리였거든요. 일단 5일선을 깨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5일선을 깨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 기간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대답을 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자, 국일제지 정리하면요. 자, 지난번에 요 자리에서는 뭐 옆으로 행보하면서 엉덩이가 좀 많이 쳐졌기 때문에 힘은 좀 없었지만 요 박스권, 이 좁은 박스권을 뚫고 나오면서 드디어 고개를 들었죠. 여기서 양봉이 4개 터지면서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고개를 들었고요.
자, 고개를 들으면서 이제 5일선이나 11선이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제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자, 이 5일선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5일선이 현재는 얼마냐면은 아마 내일은 5일선이 6,150원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9일 제지 손절 가격을 말씀드릴 때 6,000원을 깨면 손절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950원을 깨면 완전히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200원을 깨면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손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6,150원을 깨면 바로 손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 5일선이 아마 6,15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잘 보시고 요 자리를 깨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일단 보유 한번 해보시죠. 자, 신규 매수자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5일선에 손절하는 가격 6,150원을 손절하는 각오로 물량이 좀 눌러지면 아니면 뭐 각자 알아서 매수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오늘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요. 기관의 외국인이 오늘 같이 또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급도 기관의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고 아직도 팔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일선도 깨지 않았고 계속 이제는 추세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죠. 이때는 약간 눌려졌기 때문에 엉덩이가 많이 쳐져서 에너지가 약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동으로도 여기 하나를 본다면 요 자리를 하나 1파를 본다면 2파 조정, 3파 상승, 오늘 음봉 나왔으니까 4파 조정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하나 정도는 더 양봉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양봉은 이렇게 작게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세게 제대로 한 방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일단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는 눌림목 구간에 좀 매수하시고요. 손절은 똑같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기관 외국인이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걸로 하고 5일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9일 제지도 사실은 이 보조 지표들은요 상당히 지금 가열권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요 이 분봉 120분봉도 지금 가열권이고요, 일봉도 지금 9일 제지도 어느 정도 이제 가열권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좀 더 시세를 여기서 강력한 시세가 한번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9일 제지는요 아주 약한 시세보다는 좀 강력한 시세가 한번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오늘 대북주가 좀 갭을 떴죠. 대표적으로 신원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원은 여기 옹기종기, 서로 대화하듯이 우리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만간 아마 한번 위로 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갭을 떠버렸죠. 박스권을 뚫었는데 2235원에서 밀렸죠. 자, 그 자리에는 제가 대북주는 바로 급등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이 자리죠. 일봉상 보면요. 자, 여기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하단부를 지금 터치를 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이 구름대는 다 매물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등을 제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대북주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드디어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자, 눌림목을 주면 좀 저점 매수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2350원을 뚫지는 못하더라도 그 구간에 약간의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뭐 이 정도 뒤에는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북주는 뭐 뉴스 플로우에 따라 많이 움직이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눌림목을 좀 주면 일단은 저점 매수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제는요. 좀 시세의 탄력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점 매수 한번 하셔서 한번 보유해 볼만 하긴 합니다. 그 다음 자, 한창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창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제지는 한교안 관련주인데요.
자, 지난번에 제가 요 자리에서 장중에 제가 매도를 했죠.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해 줄 때 매도를 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 종목은 제가 3,105원에 매수를 했지만 그 앞날에 음봉 장대 음봉 맞은 날 3,105원에 매수를 했지만 저는 장중에 한번 팔아버릴 거고 고점에서요.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3,105원을 깨고 3,050원이나 3,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1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자, 21선이 있는 요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요 21선을 깨게 되면 한청제지는 완전히 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뭐 가격 조정을 받든 기간 조정을 받든 상당히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 21선을 깨지는 않아야 됩니다. 오늘 자리 3,000원을 깨서는 안 됩니다. 자, 3,000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000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대신 3,000원을 깨면 탄력이 죽어버린다는 거 그럼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자, 그 다음에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저는 보고는 계속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하나, 둘, 셋, 5파 끝났죠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이 종목은 탄력이 좀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이번에는 내릴 때도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내리지만 오를 때도 이 종목은 비실비실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저는 21선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 종가가 얼마죠? 53,400원. 21선 얼마입니까? 종가가 21선 얼마죠? 55,295원이죠. 대략 이 종목은 한 뭐 53,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정도는 분명히 한번 저점 매수 기회를 줄 듯한데요. 일단 21선 근처 정도나 21선 살짝 깨는 정도에서 한번 저점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3,400원은 깨지 않을 듯합니다. 자, 이 종목도 나중에 내려오면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반등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 고점 근처까지 한번 가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나서 완료되고 나면요. 3호. 자, 3호는 장중에는 비실비실에 힘도 없다가 종가에 끝난 거 보면은 어느 순간 올라가 있죠. 이 종목은 좀 관심 좀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이요. 관심 계속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미노로직서 요 종목도 파동은 이제 끝났죠. 하나 둘 셋 끝났고요. 내일 만약에 눌림 먹지면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당장 급등은 아니지만 저점 매수도 하셔도 될 만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젠. 자, 신라젠은 오늘 2만원까지 살짝 뚫었죠. 장중에는. 자, 그러면 어제도 급반등이 들어가고 금요일날도요. 오늘도 장중에 급반등 한 걸 계산하면 많이 올랐죠. 자, 좀 실만한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요 11선이 저항선이었지만 이제는 요 11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죠. 자, 우선 당장 2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21선이 얼마냐면은 얼마죠? 18,385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지더라도 11선의 지지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1선은 17,895원이죠. 17,900원 정도 되는데 17,9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되지 않나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눌림목을 좀 잡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당장 앞자리가 2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2만원이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당장 2만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결국에는 2만원을 나중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2만원을 이렇게 힘들게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2,000원이든 22,500원이든 올라가다가 다시 눌러지더라도 2만원 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은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될 듯한데 제가 보기에는 2만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좀 시세의 탄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으로 좀 행보를 좀 제법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마무리 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자, 어쨌든 저점 눌러질 때마다요. 자, 11선이든 21선이든 5일선이든 이제 이것들이 다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자, 저점 매수는 가능합니다. 물량을 조금씩 모으셔도 됩니다. 저점에서는요.
그 다음에 아스트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만원 근처 오면 한번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도 앞자리가 만원이란 단위가 자리수가 바뀌기 때문에 만원이란 단위를 당장 돌파는 못하지만 만원 근처 갔다가 다시 한번 눌러지겠죠. 한 9,000원, 5, 600원까지 지금 오늘 가격 정도까지 다시 눌러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만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펌텍 코리아는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21선까지 한번 내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21선까지 내려오면 여러분께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17,500원 정도가 21선인데요. 21선 내려오면 여러분 사십시오. 이 종목은요. 17,500원 정도면. 근데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요 자리에서 적당한 시점에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IQ를 보시다시피, 그렇게 엉덩이가 많이 처지지 않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은 돌아서게 되면, 물론 당장 11선이나 5일선을 넘어서려면 조금 행보를 하면서, 당장 급등은 안 나오지만, 요 자리를 완전히 안착하고 나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텍 코리아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좀 지켜보시는데요. 돌아서는지 분봉을 좀 확인하시고요. 아니면 11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아니면 21선 오면 사시든지요. 좀 관망을 하시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엉덩이가 현재까지는 많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돌아서게 되면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11선이나 5일선만 올라타게 되면요. 남선 알미늄은요. 자, 남선 알미늄은 제가 여러분께 5,300원을 깨면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모아이면 돌아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 보니까 5,17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장중에는 5,17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손절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300원을 깨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투자 동의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외국인들이 220만 주 나쁜 놈들 다 팔았네요. 나쁜 놈들. 자, 이제 이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는 좀 당분간 자제하시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한방 빵 위로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은, 오늘 아침에는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9.7%, 약 1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자, 두산 퓨어셀은 1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만원은 지금 당장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자리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아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자리수 자체가 1,000원 단위하고 만원 단위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만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만원을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죠. 왜냐면 지금 5일선하고도 조금 이게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망하시면서 이 5일선을 좀 타고 가는지를 좀 유심히 한번 보시죠. 지금은 5일선 근처까지 와야 좀 저점 매수할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관망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매도 전략하고 나서요. 이 종목의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30분 봉인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종목을 보면 추세선을 꺼놓은 게 있는데, 장중에요. 일단 저점하고 저점을 쭉 한 추세선을 보면 8,900원 자리가 한번 저점이 나올 만한 자리고, 요 구름대 보이시죠, 여기요. 이 구름대도 지지층이거든요. 지지가 되는 자리고, 추세선상으로도 그렇고 8,900원 정도가 한번 저점이 될 만한 자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얼마 정도 맞냐면, 내일은 내일도 한 8,900 한 2, 30원 정도, 30원, 40원 정도, 그 자리가 내일은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지지선, 추세선상의 지지선 라인인데요. 그 자리를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1차로는 오늘 저점엔 8,900원이나 8,930원 정도를 한번 그 근처 내려오면 한번 저점 매수 한번 1차로 한번 해보시고, 1차로요. 만약에 8,900원을 깨버리고 하면 그때는
조금 위험 관리 좀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8,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운이 좋으면 나는 8,500원에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8,500원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900원 오늘 저점을 찍었는데요. 그 자리 내일 만약에 근처에 한번 온다면 1차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초뱅 정도는 들어갈 볼만 하지 않나. 밀려봤자 8,500원 정도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 이 종목은 추가 물량이 좀 나온다 그러죠. 추가 상장 물량이 있는데 그게 며칠이죠? 11월 21일 날 상장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러면 목요일 날 상장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에 비하면 물량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주식이라는 거는 또 그때까지 또 목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 아까 8,900원 라인 근처에 오면 한번 저점 매수는 1차적으로 해볼 만한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받으면 8,500원에 2차 매수 들어가면 되고요. 당장 10,000원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당분간 그렇게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다음 CJ는 강력한 상승이 들어왔죠. 외국인은 오늘도 사고 있는데요. 기관 드디어 오늘 좀 팔고 있죠. 자, 기관이 판단 얘기는 당분간 힘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의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종목은 월봉의 위에 어문의 구름대가 너무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은 한 31,500원 정도, 네, 그 정도까지 네,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5,000원 정도나 24,500원, 25,000원 정도 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해도 크게 당장 먹을 자리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좀 조정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24,500원이나 5,000원까지 그때는 사보면 좀 먹을 자리 좀 많아지지 않나, 룸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즌요. 그 다음에 옵토론텍은 제가 금요일날 장중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때 4점 몇 프로 올랐을 때인데 그때도 한 10% 오르더니 오늘 또 10% 올랐죠. 자, 이 종목은 가장 지금 현재 시세가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오늘도 양매수 동시에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월봉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좀 매물층에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내일부터는 8,000원대부터는 매물대에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구름대 상단에 걸리는 자리여서 8,000원 아니라도 내일부터 좀 걸리는 자리라서 이 종목은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기관의 매국인이 동시에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월봉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서요. 주봉상으로는 이제 구름대를 넘어섰네요. 하나, 둘. 자, 조정을 좀 받으면 괜찮겠죠. 이 종목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왕 지금은 늦었으니까요. 좀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격이 한 6,700원 정도 오면 괜찮죠?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옵토론텍은 관심을 넣어놓으시고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대략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글쎄요, 저는 2178 정도, 75, 78까지는 좀 갔다가 한번 좀 밀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왜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조 지표들이 지금 가열권에 어느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쥐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은 갑자기 돌변할지 모르니까요. 자, 지금은 어쨌든 종목 장세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 좀 충분히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제약 바이오주들 좀 저점 매수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외에도 대북주도 지금 뭐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잠에서 좀 깨어날 때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 대북주도 조금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북주는 위에 매물대가 좀 많아서 어디까지 탄력이 붙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조정 시에만 관심 가져보시죠. 대북주는요,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시에만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될지 지금 자리에서부터 보조지표가 가열권이고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 현금 보유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